연산자, 계산 문제에서 연산자 부분은 다 아시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요거 곱하기입니다. 그죠? 곱하기, 나누기, 슬래시 기호가 나누기고, 그다음 백분율, 퍼센트는 곱하기 100에 퍼센트 기호까지 붙는 게 백분율이고, 자, 요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거듭 제곱. 2 꺽쇠 3 하면 이거는 2의 세제곱. 2를 3번 곱하면 8이죠. 요거는 뒤에 가서 함수로도 나오는데 함수로 파워 함수 안에 2를 3번 곱하라. 이 숫자를 요만큼 곱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줘도 8이 돼요. 2의 세제곱을 의미하는 걸로 꺽쇠 기호로 수식을 쓸 수도 있고 파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한번 엑셀 창 하나 열어서 빈셀에 이꼴 2 꺽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숫자 1, 2, 3, 4 가로로 있는 거 있죠. 거기에 6번 위에 있어요. 그래서 Shift 눌러서 6번 위에 꺽쇠 기호 섞고 3 2 꺽쇠 3 하면 2를 3번 곱한 2의 세제곱. 또 파워 함수를 써볼게요. POWER 파워에 2 쉼표 찍고요. 3 2를 3번 거듭 제곱하라는 겁니다. 넘버 인수가 2개예요. 넘버 그다음 몇 번 파워. 그래서 2,3 해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꺽쇠 기호 자주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꺽쇠 기호 있고 그다음 파워 함수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함수는 아닌데 그런 사소한 함수들이 나왔을 때 막혀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니까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 비교 연산자 크다죠. 크다는 초가는 크다죠. 크거나 같다. 항상 같다 기호는 뒤에 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크다, 작다가 앞에 오고 같다가 뒤에 와요. 크거나 같다는 이상은 크거나 같은 거고요. 미만은 작기만 한 거죠. 이하는요, 작거나 같은 거고. 그래서 이상, 이하가 같다가 들어가는 거고, 초가, 미만은 그냥 크다, 작다만 되는 겁니다. 이 기호만 딱 봐도 이게 큰 거죠. 항상 기준은 왼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큰 쪽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큰 거, 이게 작은 거예요. 다음 같다 기호, 같지 않다는 작다, 크다 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쓰지 마세요. 네, 반대 아니고 이쪽 같지 않다. 이게 같지 않다. 다음 연결연산자는 우리가 RTQ 할 때 예를 들어서 랭크 함수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숫자 1, 2, 3, 4 같은 몇 위인지 그 등수가 나왔고 그 등수 나왔는 거 1, 2, 3 이런 거 뒤에 위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으면 그냥 위라는 글자 그냥 이렇게 못 들어오고 더하기도 빼기도 아니고 쉼표가 올 수 있나요? 쉼표는 언제 오는가 하면 함수 앞에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함수가 와야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글자 1과 이 글자 위를 연결을 시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앰퍼샌드라고 해서 요거 엔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엔드라 하면 또 뒤에 함수에 엔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이야기하면 자꾸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계속 연결연산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연결연산자를 붙여줘서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이어준 거예요. 자, 예제는 요거 이론에 우리 바탕에 깔아놨는 거 있죠. 이거 열어놓으세요. 2026 2급의 이론의 계산 작업 요 파일을 열면 요거 나옵니다. 요거의 제일 앞에 있는 계산 시트 계산
1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ITQ 풀면서 거의 함수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죠? 또 커말도 지금 요 문제 5개 빼고는 다 함수 위주로 하는데, 근데 엑셀의 계산이 함수가 먼저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사칙,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에 룰이 딱 정해져서 재료만 넣어주면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함수인 거고, 그 함수 이전에 우리는 그냥 사칙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익금액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익금액을 구하는 식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 C9번 셀에 있는 마진율을 써서 이익금액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기계적으로 자꾸 계산하시지 말고 이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자, 이익금액은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계산이 요 숫자에 요 숫자를 곱하라는 뜻이죠. 문제에 이익 판매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라고 적혀 있다고 이 자리에 이 글자 곱하기 이런 글자 아니죠. 웃긴가요? 자, 요 자리는 이 숫자 곱하기 이 숫자인 거고, 이 자리는 이 숫자 곱하기 이 숫자를 해서 이익금액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꼴 우리는 이 숫자를 직접 쓰지 않고 엑셀은 이 숫자가 있는 셀 주소를 이용해서 쓰죠. 이거 곱하기는 요 별 모양인 곱하기죠. 자, 곱하기 그다음 25% 이걸 썼어요. 자, 계산은 그러면 요거 하나의 첫 번째 샤프의 이익금액은 요렇게 하면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밑으로 채워서 나머지도 다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고 싶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의 주소 형식, 참조 형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C3번 셀은 밑에 계산 갔을 때, 자, 밑에 걸 생각해 보면 밑에 거는 아까는 C3이었지만 바뀌어서 C4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C9는 이거는 그대로 C9여야 되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세우면서 밑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C3번 셀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둬요. 상대 참조로. 근데 C9번 셀은 밑에 계산할 때도 계속 요거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달러 기호가 붙도록 달러 C 달러 9 붙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밑으로 채워서 복사할 땐 어차피 열은 뭐가 달러 기호가 붙든 안 붙든 상관이 없어요. 밑으로만 복사할 때는 행번호에 이거는 바뀌어져야 되니까 달러 안 붙이고 이거는 안 바뀌어야 되니까 9번 앞에는 달러가 붙고, 밑으로 복사할 땐 행번호만 신경 쓰면 되는데 양방향일 땐 열도 행도 따로 신경 써야 되는데 한쪽 방향일 땐 그냥 C 앞에 열에 대해서 그냥 이거 따라서 행번호에 달러 붙일 때는 다 붙여버리고 안 붙일 땐 다 안 붙이고 이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주소에서 C3은 바뀌어져야 되면 그냥 둘 다 안 붙이는 상대 참조하시면 되고, 이거 안 바뀌어야 되는 이거는 F4번 키 한 번 누르면 둘 다 붙었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C에는 안 붙여도 되지 않나요? 안 붙여도 돼요. 9번에만 붙어 있으면 C에는 달러가 붙든 안 붙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여러 번 머리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밑으로 옆으로 양방향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F4번 한 번으로 이렇게 절대 참조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필기 문제에서는 양방향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열 따로 행 따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2급의 실기 정도의 난이도에서는 양방향으로 복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뀌어야 되는 건 상대참조, 안 바뀌어야 되는 건 절대참조, 이렇게 두 가지로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복사하면 주소 방식을 C9번에 달러를 붙여놨기 때문에 모든 셀에 C9번을 참조하고 있어요. 자, ESC 다시 아무 자리나 더블 클릭했다가 커서 들어있을 땐 셀 바깥에 클릭하는 거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별 문제, 제가 여기 안에 커서 있을 때 바깥에 클릭해도 별 문제 없는데 식 쓰는 중에 하다 보면 클릭을 딱 하는 순간 그 셀 주소가 적혀버려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커서를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어서 뭐 곱하기 뭐 했는지 확인하셨다면 여기서 커서를 뺄 때는 왼손으로 ESC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절대 참조 어디 붙여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도록 지금 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누계 비율. 누계 비율은 누적이는 수 나누기 합계로 하라 돼 있어요. 그래서 누계 비율 자리는 누적 인원수 요거 나누기 요 합계 값으로, 그죠? 요거는 누적 인원수는 요거 5, 요거 두 개 합해서 25, 요거 세 개 합해서 40 이렇게 계산해 놓은 인원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3,000 이상인 건 비율이 얼마 되는지, 전체가 50 중에 5니까 50분의 5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이꼴 누적 인원수, 요 누적 인원수 나누기는 슬래시 기호로 표현하고요. 나누기 분모에는 합계 요 셀을 선택하라는 거고, 자, 이때 계산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죠. 같은 행에 있는 셀 주소들은 밑으로 복사됐을 때 그 밑에 있는 행의 값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계산식을 쓰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셀들은 밑으로 복사했을 때 계속 바뀌어서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H3번 파란색 주소는 상대 참조고, 이 식을 쓰고 있는데 딴 데서 가져온 거 있죠. 같은 행에 있는 주소들이 아닌 다른 데서 가져온 것들은 대체로 밑에 거 계산할 때도 요거 써야 되고 요 밑에도 이거 써야 되고 똑같은 거 이거 절대 안 바뀌는 주소죠. 그래서 G8번에 F4번 키 눌러서 절대 참조하는 겁니다. 퍼센트가 붙는 건 문제 출제할 때, 문제 제공할 때 처음부터 백분율 서식을 넣어놓고 제공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빈자리에 그냥 계산 문제를 풀면 똑같은 식을 써도 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공할 때 주어진 서식이 있어요. 그럼 그 서식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서식 건드리실 필요 없고. 자, 채워서 복사했을 때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식에 주소 형식을 잘못했어요. 그냥 이대로 두고 채워서 복사해 보면 이런 오류 표시도 있고 또는 녹색 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 자리나 커서를 넣었을 때 이거 나누기 이걸 하고 있어요. ESC 아무 자리나 커서 넣었을 때 자, 이거 나누기 이걸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계산식 말고 다른 자리들을 선택해 보면, 커서 넣어 보면 색깔 딱 보면 뭔가 잘못됐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표시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게 했을 때 채워서 복사하면 오류 기호도 없고 초록색 삼각형도 없고 그다음에 커서를 넣어도 내가 원하는 형식의 식이 되어 있어요. 밑에 오류가 있거나 식이 답이 잘못됐을 땐 항상 첫 번째 식을 고칩니다. 그리고 계산 연습한다고 첫 번째 식 써보고 두 번째 자리에도 다시 또 쓰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우리는 첫 번째 식을 잘 세워서 채워서 복사해서 답 나오는 것까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연습할 거면 첫 번째 식을 지우고 그리고 두 번 연습하는 겁니다. 밑에 거 두 번째 셀에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식을 지우고 다시 첫 번째 식 세워서 채워서 복사해서 맞게 나오는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3번은 수당을 계산하시오 했고, 수당은 기본급에다가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자,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갈로가 있으면 갈로 안에 것 요 더하기 먼저 해서 요거랑 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로는 함수가 아니더라도 이 갈로가 들어갔으면 이 갈로가 짝을 이뤄서 열었으면 닫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뭐 그냥 그 셀들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냥 의미 다시 설명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상여 비율이 50%고 만약에 추가 상여율이 뭐 5%다. 10%다. 그러면 이 50% 더하기 10% 해서 60%를 상여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60%가 상여 비율, 추가 상여율에서 60%가 상여율이죠. 그러니까 기본급에다가 기본급 100만 원에 60%, 100만 원에 대한 60%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먼저 더해서 이 100만 원에 곱하면 이게 60만 원이 될 거고, 100만 원 더하기 60만 원에서 1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걸 다시 일부러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많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그걸 모른다 해도, 수당 구하는 뭐 계산의 원리를 모른다 해도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문자 있는 기본급, 그러면 기본급을 어떻게 해요? 이 홍기재라는 사람의 기본급 숫자, 우리는 계산할 때 숫자 가지고 합니다. 그죠? 문자 아니고 숫자예요. 요 기본급 더하기, 다시 한 번 더 기본급 곱하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요 기본급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 갈로 열고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이니까 갈로 열고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그리고 갈로 닫죠. 자, 이 중에서 이 식을 쓰고 있는 같은 행에 있는 주소는 파란색하고 빨강색, 이거는 밑에 내려갔을 때 바뀌어져서 내려가야 되죠. 근데 같은 행에 있는 주소 아닌 이거는요, 다른 사람 수당 계산할 때도 추가 상여율은 똑같이 6%라 해야 되죠.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정되어진 요 C18번 셀은 절대 참조가 되도록 F4번 키를 눌러주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한번 하고 엔터로 마무리해서 채워서 복사합니다. 지금 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절대 참조 붙이는지 그게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자, 4번에 매출 총액은, 자, 이 경우는 갈로 있는데 사실은 요 갈로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그 판단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갈로 있으니까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있는 대로 요거 둘이 곱한 거 먼저 하고, 곱하기 다시 이번에는 요거는 꼭 있어야 되는 갈로죠. 1 빼기 할인율. 우리가 할인을 20% 해준다 하면 구입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80%잖아요. 80%라는 건 100% 빼기 20%. 그죠? 그게 80%죠.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뭡니까? 1이 100%죠. 1은 100분율로 표시하면 100%이기 때문에 1 빼기 할인율,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적혀 있는 그대로 우리 또 마찬가지로 그 해당 값을 선택해 주면 돼요. 자, 매출 총액 자리에 이꼴 갈로 문제에 적혀 있으니까 굳이 뭐 뺄 필요 없죠. 갈로 열었으면 닫는 거, 그 짝을 잘 찾아서 닫아만 주시면 돼요. 판매량, 요 판매량 갈로 열었고요. 판매량 곱하기 단가 어때요? 지금 단가 선택하면서 바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행에 있는 이 값은 파란색은 바뀌어 내려가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계속 똑같이 써야 되겠죠? 절대 참조. 이제 쓰면서 바로바로 생각할게요. 아까 앞에 열었던 갈로가 있으면 지금 요 뒤에서 갈로 닫아야 돼요. 항상 열었으면 닫아야 돼요. 자, 다음에 곱하기, 다시 갈로 열고 1 빼기, 다음 할인율. 이 할인율도 모든 달에 다 똑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절대 참조하고 갈로 닫고, 그리고 밑으로 채울게요. 채우기 할 때 앞에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채웠어요. 이건 드래그 해야 돼요. 더블 클릭을,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까지 채워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요 글자 있는데 끝까지 갈 게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직접 드래그 하는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표 밑에 이어져서 뭔가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으면 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채워도 되지만 더블 클릭을 해서 채워도 돼요. 자, 우리는 요거 데이터 조그마한 것만 가지고 하지만, 자, 하나의 계산식을 세우고 밑으로 채워야 되는 게 한 1000개쯤 있어요. 학생 성적을 매기는데, 자, 순위를 매기는데 학생이 1000명이에요. 하나 계산하고 난 다음에 1000개까지 밑으로 쭉 스크롤 내리려면 힘들잖아요. 표 밑에, 요 밑에 아무것도 연속해서 아무 데이터도 없다면 하나만 계산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저 밑에 있는 그 데이터까지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도 해보시고 그냥 드래그 하는 것도 둘 다 아셔야 되겠죠. 다음 5번, 대출 포인트와 연체 포인트에 따른 포인트 총계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계산식을 적어놨고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포인트 총계 자리에 이꼴 대출 권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이 포인트는 절대 참조, 더하기 연체 권수 곱하기 연체 포인트 절대 참조. 같은 식을 쓰고 있는 같은 행에 있는 주소들은 바뀌어 내려가서 다른 사람 정보가 돼야 되고, 포인트 값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드래그 해야 되겠죠. 그냥 더블 클릭을 해버리면 여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자, 셀 주소를 쓰는데 이렇게 C22를 만약에 하려고 할 때 C22번 셀이 선택이 안 되는 상황이면 키보드로 직접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자, 아니면 적으려고 하면 이게 C열에 22 이렇게 열과 행을 읽어야 되니까 시간 조금이라도 더 걸리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요거 선택은 못하니까 이 주변에 이걸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든지, 그죠? 또는 이거 선택해서 위로 올리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요 자리를 찾아갈 수 있죠. 어쨌든 결론은 C22번이 적히도록만 하면 돼요. 주변의 거 선택해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자, 기본 함수인 그냥 sum, average 요거들은 앞에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죠? ITQ 예제할 때. 그래서 sum이나 average나 요런 함수들은, D가 안 붙었는 이 함수들은 갈로 안에 그냥 숫자들, 숫자가 오든 문자가 오든 어쨌든 그 숫자 자료들이 오면 그 숫자의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개수를 구하고, 이거는 숫자의 개수만 구하고요. 이거는 공백이 아닌 모든 거를 개수를 구하고, 이거는 최대값, 이거는 최소값, SDB는 표준 편차, VAR은 분산. 근데 전부 인수들은 전부 숫자들 범위만 오면 돼요. 뭐 카운트 A는
숫자 아니라도 되지만 어쨌든 그냥 데이터 범위들만 와주면 범위만 하나씩 딱 넣어주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합계, 평균, 개수, 뭐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함수들을 이미 우리 알고 있고 그 다음 자, D가 붙은 Dsum이 오는 거죠.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다는 겁니다. Daverage도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그래서 D가 붙은 함수들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는 것들만 계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들의 예매량 전부의 이 숫자 전부의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데 전부의 합계가 아니라 무용인 경우에 예매량 합계라면 구분이 무용에 해당되는 예매량의 합이라면 자, 지금 저는 데이터 얼마 안 되니까 요만큼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요 숫자들에 대한 합이구나 생각해서 할 수 있죠. 데이터가 얼마 안 되니까. 자, 다시 이야기하면 자, 전체의 합이면 따라하지 마시고 의미 이해하세요. 전체의 합이면 sum이라는 함수 안에 다 넣으면 돼요. 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전체의 합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용의 합이라면 내가 sum이라는 함수밖에 모르면 무용에 해당되는 이거, 무용에 해당되는 이거, 그다음 무용에 해당되는 이거 요 세 개의 합을 구하면 요게 무용인 예매량의 합계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두 번째 했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무용인 것의 예매량 합계를 구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요만한 게 아니라 몇천 개 되면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할 건가요? 찾아서 하면 시간도 걸리지만 또 틀렸을까봐 또 재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ITQ 하면서 필터라는 걸 공부했었어요. 제가 이거 좀 삭제를 하고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구분 무용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자, 필터하기 위해서 자, 조건을 적어놨고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에 고급해서 고급 필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할게요.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목록의 범위는 데이터의 범위는 이런 거는 데이터 범위에 속하지 않죠. 무용 예매량. 그래서 이 자리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우고요. 필드명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레코드까지만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필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필터 대상이 아니고 요 데이터 중에 무용인 것들을 필터할 거니까 요만큼만 범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은 구분 필드명이 무용이 적힌 거. 요때도 필드명 포함해서 레코드까지 범위했고 그 다음 요 범위 했어요.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요 자리에 필터하도록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필터가 되어졌다면 구분이 무용인 것들만 필터가 되어졌다면 ITQ에서는 잠깐 다시 필터 이야기 다시 하면 ITQ에서는 여기 필드명 미리 복사해 놨다가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하면 돼요. 목록 범위, 조건 범위, 그 다음 복사 위치 자리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딱 눌러주면 여기 있는 모든 필드명이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ITQ에서는 몇 개만 필터하고 싶었으니까 뭐뭐만 필터하시오 해서 요 중에 원하는 것만 미리 복사해 놨다가 할 때는 그 글자를 복사해 놓고는 블럭을 했는데 지금처럼 다 가져올 땐 그냥 한 개만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데이터들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것들만 필터를 따로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자리에 대한 썸에 요거를 합하면 이 답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 데이터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것을 필터를 해서 어디에 합을 구했어요? 이 자리 아니고 이 자리 밑에 합을 구했어요. 그죠? 예매량 자리에 합을 구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dsum 같은 d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의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베이스 범위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아까 고급 필터의 목록 범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필드명 포함해서 레코드까지 이 데이터 그 범위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에 오는 조건 범위, 이것도 필드명 포함해서 요 필드의 내용이 가전제품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과 이게 있으면 필터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함수에서 요것과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인수가 있으면 이 함수 자체 내에서 필터가 되어졌다라고 보시고, 필터 되어졌을 때 계산을 요 필드의 걸 하라, 그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첫 번째, 세 번째 인수는 고급 필터 할 때, 첫 번째, 세 번째 인수는 고급 필터 할 때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으면, 이 범위와 이 범위 두 개만 있으면 이미 필터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 위치를 지정 안 해도, 자, 필터하는 방법에 실기에서는 항상 다른 셀에 어디에 필터 하시오 이렇게 하지만, 자, 고급 필터를 다시 해볼게요. 고급 필터 할 때 목록 범위는 요 점선, 다음 조건 범위는 요거 된 상태에서 현재 위치의 필터도 고급 필터에 있거든요. 자, 이거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숨겨지면서 무용인 것들만 딱 필터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도 첫 번째, 세 번째 인수만 있으면 이미 필터가 돼서 요것만 딱 나온다는 겁니다. 내 눈에 다른 걸 숨기면서 이렇게 안 보여도 함수의 첫 번째, 세 번째 인수가 요 데이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자리에 계산을 하라, 요 자리에 계산하라, 무엇에 대한 계산을 할 건지를 두 번째 인수 자리에서 필드 하는 것은 계산할 필드, 어느 필드에 대해서 계산할 건지 계산할 필드 정보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dsum, daverage 다 인수 똑같습니다. 그죠? 요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첫 번째, 세 번째 인수는 고급 필터의 목록과 조건 범위와 동일하게 넣고, 두 번째 인수는 어느 필드에 대해서 계산할 건지 계산할 필드 정보를 넣는데, 자, 계산할 필드 정보를 넣는데 지금 밑에 예제 같으면 매출액에 대한 계산을 하라 할 때는, 자, 매출액 필드 주소인 이 2번이라고 적어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번호로 5라고 적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는 번호를 적어도 되고요. 이 2라고 적어도 되고, 또는 요 매출액이라는 글자를 매출액 그대로 필드명 똑같이 적기만 하면 여기 그렇게 적어줘도 돼요. 근데 적는 건 불편하니까 안 할 뿐이지 매출액이라는 요 글자 똑같이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 3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요 문제를 같이 다시 풀게요. 자, 다시 같이 풀게요. 문제 문장도 보면서 다시 풀게요. 80페이지 보시고요.
구분이 무용인, 구분 필드의 값이 무용이라고 적혀 있는 예매량 자리의 합계를 구하라. 조건이 있는 합계, 조건 있는 합계니까 dsum 함수를 선택하고요. 자, 앞에 ITQ에서는 어떤 함수 사용하라 딱 정확히 딱 지정을 해줬어요. 커말에서는요, 어떤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도 있지만 이거 중 알맞은 거 그러면 내가 골라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이거 다 쓰라는 거 아니고 사용이라고 돼 있으면 다 써야 되고요. 알맞은 이런 말이 있으면 필요한 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할 거니까 dsum. 그러면 dsum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요. 이 문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데이터 다 넣는 거죠. 고급 필터의 목록 범위와 똑같은 데이터 범위를 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에는 계산할 필드. 계산할 필드가 뭔가요? 예매량 필드의 합을 구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매량 필드가 들어가야 돼요. 예매량 필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요. 조건 범위죠. 구분이 무용이다 하는 조건은 고급 필터 할 때 이렇게 적었잖아요. 구분 무용. 그러니까 요런 범위를 조건 범위를 넣는 거죠. 여기는 계산할 필드가 들어가고 계산할 필드 정보가 들어가는데 예매량 필드 주소가 들어가든 아니면 예매량 필드가 몇 번째 있는지 그 번호를 넣든 아니면 예매량이라고 따옴표해서 넣든. 자, 그렇게 답을 구하고 그 구해진 예매량 합계 뒤에 몇 자를 연결시켜 주라는 거죠. 3은 dsum을 이용해서 구하고 몇 자는 연결 요 사이에 연결 연산자 붙여서 우리가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연결시켜서 위라는 글자를 붙이듯이 dsum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연결시켜서 몇 자를 이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을 미리 필터, 그러니까 dsum 함수를 쓰는 동안에 이미 조건 범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여기 따로 적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조건은 요 셀에 입력하라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분, 무용, 복사해서 여기에 붙일게요. 자,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구분이 연극인 이런 경우에는 어딘가에 조건을 붙여주라는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 데이터를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연속된 공간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똑같으니까. 근데 연극이 아닌 하나 떨어져 있는 무용이거나 뮤지컬이거나 이런 조건은 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함수의 인수를 넣을 때 함수 인수 넣을 때 떨어져 있으면 쉼표가 찍혀버리거든요. 그럼 인수가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어딘가에 적어 놓고 하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equal dsum dsum이고 dsum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첫 번째 인수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필드명 포함해서 고급 필터의 목록 범위하고 똑같이 그냥 필드명 포함해서 다 넣으시고, 필드명이 이 함수식에 들어가는 경우는 d가 들어가는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d가 들어가는 함수만 필드명 포함해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 자리는 계산할 필드 정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넣는 방법에 E2번 요 셀을 선택해서 E2를 넣어도 되고요. 또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5라고 적어줘도 되고요. 또는 번거롭지만 이렇게 예매량 똑같이 적어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계산할 필드에 대한 정보를 넣는데
헤아리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헤아려야 되잖아요. 시간 더 걸리니까 요거 넣으면 돼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마 ITQ 하면서 썸이프 했었죠? 썸이프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필드명, 그죠? 필드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하는 건 썸이프, 에브리지프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고, 필드 정보 요거 넣고, 자, 다음 쉼표 조건 범위. 조건 범위도 정확히 필드명이 첫 번째 셀로 와서 이렇게 넣어야 되지.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조건 검색을 못 합니다. 그건 필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이 무용. 딱 필요한 만큼만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갈로 닫으면 그 무용의 합계가 구해졌을 거고, 거기 뒤에 이런 거 갈로 닫는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고 그냥 연결시키고 몇 자 쓰고 이러면 안 되고요. 갈로를 닫아줘야 함수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연결시켜서 몇 자를, 자, 어려운 함수 기껏 다 계산했는데 뒤에 문자 연결 안 시켜버리면 그것도 틀리니까 정확히, 자, 연결 연산자 붙여서 몇 자까지 쓰고 엔터 치면, 자, 이렇게 계산되어졌어요. 2번 볼게요.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700 이상인, 자, 이 자료를 필터 하시오 하면 고급 필터를 써서 그걸 할 줄 알면 되고, 또 계산하시오 하면 이 함수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 필터를 하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든 다 조건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점 필드가 강북이면서 동시에 필드명은 같은 줄에 판매량이 700 이상, 판매량이라는 필드명은 같은 줄에 적고요. 다음에 조건 내용은 이거 만족하면서 뒤에 거도 만족하는 거는 나란히 적고, 이거 만족하거나 뒤에 조건 만족한다 그러면 조건을 밑에 행을 바꿔서 적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거니까 판매량이 700 이상, 크거나 같다 700. 그래서 조건을 표현할 줄 알면 함수의 인수는 다 항상 똑같은 형식으로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원들의 판매 총액 자리, 계산할 필드가 판매 총액 필드에 대한 평균을 L11번 셀에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요런 조건을 요 셀에다가 넣어줘야 되고요. 자, 평균이니까, 조건 만족하는 평균이니까 이 중에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평균을 계산하기 전에 조건부터 표현해야 되는데, 지점이 강북이면서 했죠. 그래서 지점에 대해서 지점 강북 복사해서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 조건으로 판매량이 700 이상, 그래서 판매량은 복사해서 같은 줄에, 필드명은 무조건 한 줄에 들어갑니다. 판매량, 그 다음에 이면서 했기 때문에 강북이면서 700 이상이니까 나란히 한 줄에 크거나 같다 700. 자,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 세 번째 인수로 조건, 두 번째 인수는요, 계산할 필드, 문제에서 판매 총액에 대한 평균, 계산할 필드. 자, 그래서 이꼴 D average, D average.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다 넣고요. 두 번째 인수는 판매 총액, 필드명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조건 범위, 그리고 갈로 닫고, 4번을 먼저 할게요.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조건이 제조회사 필드의 필드 값으로 제조회사라는 필드명이 있고요. 그 조건 내용으로 상공전자가 적혀 있다는 거죠.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요 조건 만족하는 스마트폰에
판매가의 최고, 계산은 최고값 Dmax, 계산할 필드는 판매가에 대한 최고, 계산할 필드는 판매가입니다. 그 다음 그거와 또 최저,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판매가의 최저, 그러면 Dmin 함수로 판매가의 최저 판매가의 차이라는 것은 Dmax를 이용해서 구한 최고값과 빼기 Dmin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조건 만족하는 최저값을 빼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함수식 빼기 이 함수식 차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조건을 어디에 적으란 말이 없네요. 조건을 적으란 말이 없어도 이 문제는 제조회사, 상공전자 이렇게 연속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딴 데 적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꼴 Dmax, Dmax 전체 데이터 중에서 계산할 필드는 판매가의 최고, 판매가. 자, 계산할 필드는 판매가고, 또 쉼표 찍고, 조건은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이렇게 갈로 닫아서 최대값을 구하고 갈로 닫아야 됩니다. 빼기, 다시 한 번 더 DMIN. DMIN 함수의 똑같은 인수로 전체 데이터, 두 번째는 계산할 필드, 세 번째가 조건 범위. 그래서 갈로 닫을게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6번을 먼저 할게요.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 조건을 표현을 하는 거죠. 성별 필드에 남이라는 조건 만족하면서 또 영어에 대해서 90 이상,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이거나 했으니까 이제 행이 바뀌었죠. 성별이 여이면서 동시에 여는 영어에 대한 조건 없고 수학에 대해서, 수학 조건, 수학이 90 이상.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 이거나, 그래서 행 바꿔서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 요렇게 조건을 이 문장 보면서 이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좀 복잡하게 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의 총점에 대한 평균, 계산할 필드는 총점 필드, 총점에 대한 평균, 그래서 D average. 조건은 이 범위 안에 이 조건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썼는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넣어야 되는 위치가 I39번 셀부터죠. 이 자리에 조건으로 성별 필드, 그냥 필드명만 복사해 볼게요. 성별, 영어, 수학. 자, 복사할 때는 밑으로만 여러 개 하든지 옆으로만 여러 개 하든지 둘 중에 한 방향으로만 하셔야 돼요. 복사해서 붙이고, 성별이 남이면서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 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그래서 조건 내용은 행을 바꿔서 이거나면 행을 바꿔서 여이면서 복사해서 붙였고요. 다음 수학이 여는 수학이 90 이상인 걸 물었어요. 수학이 90 이상. 복사 붙이기 하다 보면 선이 생기는 것도 있고 썼는 자리 안 생기는데 이런 서식들은 테두리 같은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조건 내용이
필드명은 무조건 한 줄에, 조건 내용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는 같은 줄에 적고,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죠? 따로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문장 보고 알맞게 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은 D average, DA 몇 자만 적고요. 키보드로 방향 키로 가는 게 빠르다 싶으면 지금 키보드 잡고 있는 중이니까 방향 키로 가시고, 마우스가 빠르다 싶으면 마우스로 얼른 더블 클릭하시고, 그죠? 자, D average. 자, 첫 번째 인수는 무조건 다 넣죠. 필드명 포함해서 데이터. 두 번째 인수는요, 문제에서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 했어요. 그래서 총점 자리. 그러니까 필터를 하고 나면 이 두 조건을, 이 내용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필터했을 때 숫자 있는 자리들이 이런 데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의 국어 평균도 있을 수 있고 영어 평균도 수학도, 그죠? 다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총점의 평균, 총점 자리 필드명을 넣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이 범위, 조건 범위를 넣고 갈로 닫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만 있으면 이미 필터가 될 거고, 그 필터 되어진 것들 중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이 총점들 중에서 만족하는 그 레코드 값들만 계산이 되겠죠. 5번 할게요. 지역이 안산인 조건이 지역 안산. 지역이 지역 필드에 내용이 안산이라고 적혀 있는, 지역이 안산인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수. 개수를 헤아리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에는 dcount와 dcount a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dcount만 줬네요. 그럼 dcount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dcount는 자, 그냥 count 함수도 여기 범위가 왔을 때 count의 의미는 숫자 개수 헤아리고요. 숫자 개수. count A 함수에 범위가 오면 그냥 비어있지 않으면 다 헤아립니다. 비어있지 않은 모든 셀의 개수를 헤아려요. 그죠? 그래서 dcount와 dcount A는 숫자만 헤아리고 비지 않으면 다 헤아릴 수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dcount A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자, 개수를 헤아릴 때, 자, 제가 이거 dcount 함수를 하기 전에 지역이 안산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필터를 해볼게요. 아까 필터 연습하듯이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역 안산이 이렇게 연속돼 있으니까 이거 고급 필터 할 때도 연속돼 있으면 그냥 선택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이건 그냥 보세요. 고급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목록의 범위는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범위를 하고, 조건 범위로 지역이 안산이다. 복사 위치로 제가 이쪽 옆에다가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하면 지역이 안산인 자료들만 필터가 됐어요. 그 중에서 만약에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헤아리면 count 함수의 요 범위 이렇게 헤아리면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0. 왜냐하면 숫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인수로 요 범위 요거 3개 넣었거든요. 숫자 없어요. 같은 형식의 식이니까 그냥 쭉 채워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면 이것도 0, 이것도 0, 여기만 3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만 여기를 범위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3이라고 헤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다 문자니까 카운트에 요거 하면 문자라서 못 헤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같이 따라하면서 할게요. 요 자리에 D
count 함수를 써서 count를 쓰면 첫 번째 인수 데이터는 이만큼,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지역 안산 요거 넣을 거거든요. 자, 쉼표 찍고요. 근데 두 번째 인수 넣을 때 필드명은 다 원래 문자죠. 요 필드에 들어있는 내용, 필드 값들이 문자 있는 자리는 count는 못 헤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숫자 있는 필드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숫자형의 자료가 적혀 있는 필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헤아릴 때 아무거나 가지고 헤아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이렇게 숫자만 헤아리죠. 그래서 그걸 잘 보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터 했더니 여기 나이라고 해가지고 나이 숫자가 있어요. 그럼 그런 나이 필드는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가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 넣어야 돼요. 자, 쉼표 찍고 조건은 지역 안산. 셀 주소가 안 나오고 가끔 이렇게 나올 때 있는데 그냥 하시면 돼요. 엔터 치면 3이라는 숫자가 계산되죠. 여기에 명자를 뒤에 명자도 붙여주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런 거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연결 연산자 붙여서 명이라고 적을게요. 자, 근데 함수를 만약에 count가 아니라 count A로 바꿔볼게요. count A로 바꿨을 때 자, 계산할 필드 요거 해도 당연히 답 나오지만 count A의 경우에는 굳이 요거 안 하고 이런 거 넣어줘도 돼요. 이거 넣어도 3이라고 개수를 헤아릴 수 있어요. 자, 아까 필터했던 요걸로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면 아까 카운트를 했을 땐 문자 자리를 못 헤아리지만 count A 함수가 있어요. count A 함수를 써서 요만큼 범위를 넣어주면 3이라고 헤아린다는 겁니다. 자, 또는 다른 자리들도 이거 범위 넣어도 하나 둘 셋 비어있지 않으면 다 헤아리니까 3이라는 답을 다 구할 수 있듯이 count A의 경우에 요 계산할 필드 자리를 문자가 있는 아무 필드나 넣어도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이 요거 4개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를 넣든 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unt A는 문자 숫자 상관없이 다 헤아리고 count 함수가 되면 두 번째 인수의 계산할 필드 자리 개수를 헤아릴 땐 아까 여기 총점 평균을 구할 땐 국어의 평균인지 영어의 평균인지 수학의 평균인지 총점의 평균인지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인수를 정확히 선택해 줘야 돼요. 근데 개수를 헤아릴 땐 회원명 가지고 헤아리든 성별 가지고 헤아리든 뭘 가지고 헤아리든 상관이 없는데 근데 count가 숫자만 헤아리고 문자를 못 헤아리니까 숫자 있는 필드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count A면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count는 숫자 있는 필드만 넣어서 요것만 가능하고요. 자, 다시 3번에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 문장이 뭐 복잡해도 내용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무튼 개수를 헤아리라는 거고요.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이 자리에 표현하라 했고 개수 헤아리는 이것 중에서 알맞은 거. 자, 알맞은 거 그러면 당연히 이거 두 가지 섞여 나왔으면 count A가 더 낫겠죠. 그죠? count A는 다 헤아릴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는 숫자 자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count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고 개수를 헤아리는 거 count A를 써야 되고요. 이거는 합계 구하는 거니까 두 개는 빠져야 되겠죠. 자,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의 사원수. 뭔가 조건이 있는 개수인데 자, 사랑의 집에 지원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일 수 있죠. 사랑의 집에 지원한 것 중에 그 다음 홍보부인 거. 홍보부.
자, 이럴 때 필터 할 때 조건은 이렇게 행으로 된 거 이 조건밖에 못하니까 홍보부를 조건으로 할게요. 그래서 부서명의 홍보부, 부서명의 홍보부 복사해서 여기 붙일게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에 지원했으면서 홍보부인 거. 자,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제가 블럭 잡아서 찾아보면 요거 하나, 둘, 답이 2 나와야 됩니다. 그죠? 사랑의 집에 지원했는 사람 중에 홍보부인 거. 그러면 1개, 2개 이렇게 답이 2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는 함수를 조건 적어놨으면 dcount a, 카운트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dcount a를 했고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수가 문제인데, 자, 이렇게 비어있는 셀이 아닌 그냥 조건의 내용이 요런 셀이 빈 셀이 없는 상황에서 부서명의 홍보부인 사원수를 구하시오 하면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요. 빈 셀이 없었다면, 만약에 O, X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 그럼 빈 셀이 없죠? 그러면 홍보부의 사원수를 구하라 하면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홍보부이면서 사랑의 집에 지원을 했다 했고 여기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자, dcount a의 두 번째 인수로 아무거나 넣을 수가 없고요. 보통의 dcount a 함수가 오면 아무 필드명이나 하나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사랑의 집에 있는 홍보 요 개수 요것만 헤아려야 되니까 이걸 선택해야 돼요. 문제에서 사랑의 집에 지원했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동그라미들만 헤아릴 수 있도록 요거 선택해야 됩니다. 쉼표 찍고 조건은 부서명 홍보부 아까 적어놓은 자리 안 보여도 그냥 드래그해서 주소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2라는 답을 구할 수 있고요. 뒤에 명자, 이것도 명자 붙이라고 하죠. 뒤에 가서 자, 명자, 연결한 산자 붙여서 명. 자, 만약에 요 데이터 가지고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개수를 헤아리시오 이렇게 하면 dcount a를 써서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걸 구하라 하면 dcount a를 썼다. 그러면 첫 번째는 데이터 다 넣고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요. 뭘 넣든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이런 거 구하라 할 때 두 번째 인수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조건으로 제조회사 상공전자 이렇게만 넣으면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거 하나 둘 셋 넷 지금 제가 필드를 요거 선택해 놨어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터를 해 놓을게요. 고급 필터에 고급 필터에 목록 범위로 선택하니까 또 바뀌어 버렸네. 그죠? 목록 범위로 요만큼 범위 중에서 조건 범위로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걸 자, 이쪽 옆에 요쯤에다가 필터하면 아이고 지금 어딘가 병합된 자리나 뭔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고급에 됐고 다른 장소를 좀 멀찌감치 뒤에다 해볼게요. 이렇게 필터를 하면 개수를 헤아리는데 그냥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헤아리면 count로는 숫자 있는 자리만 헤아리겠지만 count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수를 헤아리면 어떤 자리를 가지고 헤아리든 다 4개라고 헤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헤아리면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개수를 헤아리면 문자 있는 자리는 못 헤아리고 숫자가 적혀 있는 것만 헤아렸죠. 근데 디카운트 A는 아무 자리나 가지고 헤아려도 되듯이, 그러니까 이 범위들 중에서 상공전자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그냥 개수를 구하는 계산할 필드 자리에 이걸 넣든 어디를 넣든, 그러니까 필터되는 필드 명에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듯이, 예, 개수 헤아릴 때 어디를 넣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D 카운트 A로 구하면 이 범위 중에서 아무 자리나 선택하고 조건은 상공전자 이렇게 해주면 상공전자가 4개다 헤아린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헤아려도 4개가 되고, 이 자리를 이걸 선택해도 4개가 되고, 개수를 헤아리면서 자꾸 조건 넣었던 이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건 내용과 계산할 자리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디카운트 A가 들어갔을 땐 두 번째 인수 자리에 디카운트 A는요, 빈 셀이 없는 경우는 아무 필드나 다 되고, 빈 셀이 있는 경우는 문제 내용을 봤을 때 사랑의 집 했으니까 요 필드만 되고, 만약에 디카운트 함수면 숫자 있는 필드만 되고, 됐죠? 예. 그렇게 카운트 개수를 헤아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습니다.